현존하는 최강의 가성비. 한 번 충전으로 700km 이상 주행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LPG로 개조한다? 여러분 충전소에서 이런 전단지들 많이 보셨죠?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LPG라니, 거기다가 개인 택시 유가 보조까지? 이론상으로는 끝판왕이죠. 제 구독자님들이 이 영상 요청 댓글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낱낱이 준비해봅니다. 지금이 고유가 시대이기도 하고요.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대체제는 없을까? 요런 부분들. 그런데 유독 택시는 내연기관으로 뽑을 수 있는 모델이 참 한정적이에요. 그쵸? 이론적으로만 보면 완벽한 EI.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낱낱이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고유가 시대이기도 하고요. 택시가 워낙 모델이 한정돼 있기도 하고 수입은 줄었잖아요. 수입은 줄었는데 고정비도 낮추고 싶어.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로 가자니 참 그것도 애매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분 있으셨을 거예요. 하이브리드의 LPG 개조 차량은 어떨까에 대한 부분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죠. 아무튼 이 전단지는 충전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단지고요. 국내는 많은 법인 택시와 일반 차량 개조를 한 경험이 있는 로톤이라는 업체가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한 특집 영상입니다. 여러분 굳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조까지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싼 LPG를 주로 쓰면서 거기다가 유가 보조 혜택까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엔코가 났잖아요. 엔코가 났을 때 휘발유로 자동 전환이 되기 때문에 차량을 휘발유로 또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코에 대한 걱정도 없고 무엇보다 전기차 특유의 하이브리드 엔진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소음, 굉장히 조용하다. 게다가 멀리 갈 수 있다. 아까 전단지에서 700km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연비나 이런 자세한 부분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점들로 요약이 됩니다. 자, 하이브리드 엔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드릴게요. 일단은 이 하이브리드 뜻이 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제가 영안사전 다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도대체 하이브리드의 뜻이 무엇이냐? 자, 하이브리드 뜻이 복합 잡종이에요. 굉장히 영어 발음은 세련됐는데 뜻은 잡종입니다. 뭔가 결합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이브리드하고 바이퓨얼 이거 비교하셔야 되는데, 바이퓨얼은 두 가지의 연료를 쓴다는 뜻이에요. 영어에 by가 붙으면, by가 붙으면 두 가지 to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휘발유와 LPG를 보통 같이 쓰는 것을 바이퓨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쌍용에서 하이브리드 LPG라고 하면서 토레스라는 차량을 이렇게 했는데, 자, 사실은 이게 하이브리드 LPG가 아니고 얘는 바이퓨얼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휘발유 모델에다가 LPG도 같이 쓸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말은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바이퓨얼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현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혼종, 혼합물이라는 뜻을 지닌 하이브리드에서 유래한 단어로 서로 다른 구동계가 결합한 자동차를 이른다. 그쵸? 어떤 그런 전기의 어떤 그런 특징하고 연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자동차예요.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모터 구동계를 함께 탑재한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 비이클, HEV라고 하는데 HEV 줄여서 하이브리드 잡종이라는 뜻이었죠. 일렉트릭은 여러분 전기라는 뜻이고요. vehicle은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잡종된 전기 차량이 뜻을 일컬어요. 자, 제조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따라 특성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도로 환경에 따라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의 구동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연비도 높고 굉장히 조용한 편이죠. 자,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연료 모드와 전기 모드를 유기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엔진을 말해요. 여러분 하이브리드 타보셨습니까?
정말 미친 듯한 조용함이 있다. 아직까지 연료 모드 베이스는 그러니까 휘발유고 휘발유는 비싸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선택하기는 망설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휘발유로 개조 없이 타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연비가 기본적으로 2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휘발유를 넣는다고 해도 이득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굳이 택시가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런데 이 휘발유나 경유가 비싸지니까 여기에 개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LPG통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조된 차량에는 총 3개의 잡종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휘발유, LPG, 전기. 자, 기본적으로 휘발유 들어가죠. 하이브리드이니까 전기차의 특성도 갖고 있으면서 LPG를 주 연료로 쓰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차량이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를 한 단계 넘었으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자, HEV 나왔는데 Hybrid Electric Vehicle.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약어예요, 여러분. 앞으로 길에서 다니시다가 혹은 자동차 모델 같은 거 보시다가 HEV가 있다 그러면 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구나. 자, 그 다음에 H를 빼고 그냥 EV가 있으면 Electric Vehicle이라고 해서 전기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기아 EV6가 전기차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이브리드 LPG로 개조하게 되면 연료 분사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가솔린으로 차량을 예열을 해요. 하다가 LPG로 전환 기체 상태로 연료 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소량의 가솔린을 초반에 사용하게 될 거고 이 가솔린은 실제로 몇 달 동안 넣어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장점은 LPG를 다 쓰면 가솔린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장점,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택시들이 이걸 하려는 이유가 첫 번째, 연료비가 절대적인 영업용 택시들에게 연비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거는 전기차를 뽑는 이유하고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보다가 개조 비용까지 다 해도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LPG 넣을 때 유가 보조를 받고 정당하게 그러니까 싸게 유지비를 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절약하려고 유가 보조, 제가 지난 12월 달에 쓴 제 유가 보조 현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가 보조금에 들어와서 앱에 들어와서 보조금 수급 현황 눌러주세요. 자, 이거 제가 작년 12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받은 보조금 수급 현황인데요. 지난달에 제가 총 넣은 가스 금액이 105만 4천 원이었고 그 다음에 총 국토부나 국세청 환급금 해가지고 신한카드사에서 15만 8천 원, 15만 8천 원 정도 제가 환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105만 4천 원에 15만 8천 원 할인되니까 약 15% 정도 저렴하게 구입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쉽게 말하자면 연료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합법일까요? 네, 정당하게 구조 변경 허가 받고 하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돈은 들어갑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아래에서 계속 설명됩니다. 자, 하이브리드 LPG 개조 차량에 대한 설명 쭉 이어드릴게요. 국내는 LPG 개조 전문인 로턴이라는 업체가 가장 선두주자고 가장 뒤탈 없이 깔끔하게 하고 있고 전국의 지점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택시들도 개조차 많이들 뽑아서 운행 중입니다. 당연히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에 그렇고요. 자, 개조 시 연비가 약 10% 혹은 그 언저리에서 하락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연비는 리터당 약 17km/리터 정도 되는 것 같고 뉴라이즈 평균 연비보다 약 2배 정도, 2배나 2배 이상 더 잘 나온다라고 보여져요. 실사용 연비가 15km/리터라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지역마다 막히는 정도마다 운행 스타일마다 다른 부분이라서 최소 15 정도는 연비가 이상이 보장되는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도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자, 휘발유와 LPG 겸용으로 쓸 수도 있으며 장점은 일부 구간에서 전기차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 특유의 무서움과 엄청 조용함이 꼽힌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HEV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은 워낙 그 자체로도 연비가 훌륭하기 때문에 휘발유차를 LPG로 개조 없이 휘발유 전기차로만 써도 연비가 20 혹은 그 언저리로 나오기 때문에 영업용인데도 개조 없이 비싼 휘발유로만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만족도는 높다라고들 해요. 자, 그런데 HEV 차량들은 비싼 차값이 발목이다.
기본 4천만 원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택시 모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도 못 받고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택시 모델이 없으면 부가세를 없이 구매해야 된다는 단점. 아니, 정당하게 거의 2, 300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데 굳이 부가세 없이? 그리고 개조에 대한 추가 비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뽑아서 개조를 한다 그러면 받아야 할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추가로 그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5에서 700만 원 더 들어가는 셈이죠. 캠리 같은 비싼 차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값이 비싸고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K5 하이브리드 LPG 개조 차량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성비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제가 요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K5 하이브리드는 간이가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이따가 가격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조 변경에 대한 자차 부분과 보험료 부분 살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 변경을 했을 때 혹시라도 내 자차 부분에서 영업용 차량에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보험상에서 사고 났을 때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는지도 각자 보험상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건 지역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K5 하이브리드 모델 견적표 가져왔습니다. 트렌디는 기본 깡통 모델이고요. 기본 3천만 원부터 시작이죠. K5인데 3천만 원부터 하이브리드가 시작이다. 거의 뭐 그랜저급이죠. 자, 그 다음에 중간 모델 3,200, 풀옵션 3,700, 거의 3,800만 원 돈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기본 옵션 사항은 여기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K5 깡통 3,000에서 풀옵 3,800까지 이렇게 뽑아서 용도 변경과 구조 변경 수수료까지 거의 4천만 원을 지른 다음에 연료비를 절감한다? 확 질러놓고 연료비 절감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LPG 개조도 비슷할 것 같아요. 다만 기아 자동차 K5 하이브리드 재고차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마도 1년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K5에 렌터카 모델이 있던데요?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도로에서 가끔 2.0 LPG 모델 K5 택시 보셨잖아요. 이거 LPG 모델 렌터카 모델이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깡통형 2,120만원. 이거 당연히 부가세 면세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 풀옵션은 2,400만 원이죠. 자, 요거를 하시려는 분들의 장점은 일단 희소성인 부분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은 K5가 영업용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희소성을 원한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자기 만족이고요. 굳이 쌍둥이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뉴라이즈보다 이게 K5 신형이 좀 늦게 나오면서 택시 부분을 배제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무튼 뉴라이즈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거 면세 혜택도 못 받고 이걸 뽑아서 게다가 용도 변경 수수료까지 내면서 이걸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거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이 내연기관의 택시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택시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을 뽑으면 부가세 면제 혜택 못 받고 용도 비용도 더블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대략 부가세 면제되는 부분 약 200만 원 손해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은 조금 다르긴 한데 기타 수수료 70만 원쯤 해서 대략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택시 영업해서 가스값 빼고 순수익 한 달에 300 벌까 말까인데 순수익 그렇잖아요. 가스값 뭐 100만 원 가까이 빼고 이것저것 빼면 그렇잖아요. 굳이 한 달 수입을 그대로 비용으로 갈아놓고 뽑을 이유가 많이들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덜 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니로랑 스포티지 LPG 요청들 꽤 많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개조 후 보증 수리는 받을 수가 없겠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현대 보증 수리 안내고요. 기본적으로 승용차 한번 보겠습니다. 뭐 보증기간 나와 있죠.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의 주요 부품 5년 10만 킬로. 그 다음에 차체 및 일반 부품은 3년에 6만 킬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소나타 10년에 20만 킬로. 자,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10년에 16만 킬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현대 모델 만약에 뽑아서 개조를 한다고 했을 때 10년에 20만 킬로 이거를 거의 포기하고 아무튼 이런
엄청난 기간을 포기하고 내가 뽑아야 된다라는 아주 큰 단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인 택시 회사에서는 개조한 모델들로 비용 절감을 많이 하고들 있어요. 그리고 일단 택시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연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지난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택시하는 인구들의 평균 연령 어마무시하게 높은데 보수층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보수 성향들이 강한 집단에서 아무리 연료비가 낮다고 해도 신차를 뽑아서 바로 개조한다?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연비가 아무리 할아버지급이 온다고 해도 새 차 뽑자마자 여기에 손을 대고 뭐 칼을 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택시인들의 마인드 특성상 싼 게 질 치구요 라는 싼 게 질 치고요 이런 마인드들이 계시거든요. 하다못해 타이어나 이런 것들도 무조건 싼 거, 엔진 오일들도 싼 거 이런 거들 많이 원하세요. 택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입이 아무래도 이 금액이 작은 돈으로 목돈을 벌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많이 나가는 거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이런 성향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싼 게 장땡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택시인들의 마인드상 이거 구매가 일반화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 전비차 전비 쥐약인데 하이브리드 차도 일정 부분 전기도 같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LPG 차량 자체가 겨울에 시동이 잘 걸리게끔 프로판 비율을 섞어요. 그래서 실제 LPG 차량들 같은 경우에 겨울에 연비가 떨어진 이유가 이유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걸 개조하더라도 LPG 차량들은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기차와 비교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장단점을 쭉 나열해 드릴 테니까 판단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서 계속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판단은 누가 한다? 그렇죠. 각자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부분인데 비용 절감을 노리는 일부 법인 택시에서 이미 많이들 구조 변경 후 출시 운행들을 하고 있고요. 몇 년 동안 특별히 개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거나 이런 이슈들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국내 원탑으로 로턴이라는 회사가 치고 나가고 있어서 일단은 믿음이 가는 그런 상황이죠. 일부 개인 택시들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 후에 구조 변경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단점은 구매 시에 부가세 면세 못 받고 출시해야 되고 개조 비용 300에서 350 별도로 들어가니까 거의 600만 원 정도 손해보고 게다가 말씀드린 보증 수리도 못 받고 어떤 그런 출시하자마자 어떻게 칼을 대야 된다는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을 빼고 이야기한다면 거의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될 거예요. 자, K5 하이브리드 차량은 스페어 타이어에 들어가는 자리에 기본 사양이 59리터인 도넛 탱크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뉴라이즈 연료 탱크는 실린더형으로 되어 있고 용량이 72리터니까 80% 정도 보통 들어가니까 87에 64, 64에서 66리터 거의 앵꼬에 가까이 와도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도넛형이 들어간다고 해도 적게 넣어도 연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하루에 뭐 2번 충전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는 없을 거예요. 완충 시도 이 도넛 형도 거의 48리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풀 충전은 거의 40리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연비가 좋으니까 아무튼 2번 충전하는 스트레스는 없어요. 자, 여러분, 트렁크 공간은 실린더 타입이 있고 도넛형이 있어요. 실린더 타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트렁크 안에 이렇게 가스통이 있는 거 이걸 실린더 타입이라고 하고 도넛형은 밑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도넛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두 가지 특징인데 실린더는 아무래도 조금 크기 때문에 연료 용량이 많고 우리 더뉴 그랜저 같은 경우 IG 더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페이스업 했을 때도 실린더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2번 충전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구조 변경 검사 포함해서 대략 300에서 3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기간은 구조 변경 검사 포함해서 약 3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몇 킬로 타는데요? 네, K5 하이브리드에서 LPG로 만충 시 대략 700km 정도 이상은 주행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고 이제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아이도 전기차와 비슷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서 조회수 22만 회를 달성한 이 영상 여러분 보셨죠? 전기차의 모든 것 아직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영상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연료비 절감의 장점만을 바라보고 진행하시기에는 단점들도 상당히 보인다.
그래서 개조라는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그냥 휘발유로만 다니시는 분들도 많다. 글쎄요, 개인 택시 유가 보조 가능하잖아요.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15%까지도 우리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손님들 차량 함부로 긁고 토하고 난리치고 차를 아껴주지 않는데 영업용에 굳이 비싼 차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리 연비가 좋아도 유가 보조 없이 탄다? 저는 글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차보다 출고 지연이 더 더딘 거 아닙니까? 기본 1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기 차량 대기 기간이나 진배 없다. 예외적인 부분은 전시차나 스크래치 난 차량들을 살짝 몇십만 원 싸게 살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딜러들의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값이 워낙 비싸서 보험료에 대한 할증 및 자차에 대한 부분, 사고 났을 때 할증 폭이 굉장히 커진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기본이겠죠. 그리고 가장 핵심은 보증 수리가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매월 들어가는 유지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랑 비슷하게 유지비만 싸다고 덜컥 구매하셨다가 또 구조 변경까지 하시면 막상 생각지도 못한 단점들을 맞이했을 때 발목이 잡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보세요.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례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개조를 했는데 급발진이나 어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거는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함이 있을 수 있겠다. 자, 구매하실 분들은 제 영상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매 후 구조 변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